안녕하세요, 구세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메라랑 주변 기기들을 좀 많이 장만을 해가지고 양심상 얼른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년 정도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요. 서울로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다가구 주택만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번에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약속한 사람과 어쩌면 신혼을 여기서 시작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구를 들일 때 혹은 물건을 살 때 진짜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 이후에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대체 언제가 될지 몰라. 근데 내가 또 분위기나 무드 같은 건 포기를 못하지만 좋은 제품을 사자니 좀 돈이 아깝고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형태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신혼을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다음 집에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구들이랑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디자인이 살짝 다른 제품이 있기도 하니까 잘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아이템은 브랜드리스에서 구매한 침대입니다. 저희가 동거 처음 시작할 때는 당근을 진짜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공간이 마음을 쏟을 만한 신혼집인가에 대해서 살짝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각자 자취하면서 가지고 있던 제품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당근에서 구매하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근으로 퀵슬립의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프레임도 나무 형태로 된 거 그런 프레임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매트리스 자체도 저희가 일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누워본 적이 있는 매트리스였고 너무 잘 샀다. 당근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매트리스를 구매를 했고요. 프레임도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함께 살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한 지나고 나서부터는 둘 다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 침대 때문인가? 한번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둘 다 침대만 계속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브랜드리스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직접 누워보고 선택을 했는데 바꾸고 나서 허리 아픈 통증이 진짜 사라졌어요. 귀신 같아요. 이전에 푹신푹신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탄탄한 애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개가 템퍼 제품인데 좀 말랑말랑해요. 푹신한 침대에서 썼을 때는 목도 아프고 안 좋아가지고 결국 내팽겨쳤었는데 침대 바꾸고 나서는 오히려 궁합이 괜찮아요. 나이도 먹고 남이 사준 거 말고 내가 선택해서 침대를 사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여기는 진짜 초반부터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자세가 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몸이 찌뿌둥하지?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사람이 침대를 딱 바꾸면 그런 사람들이면 만족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저희들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침 컨디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침대 아래에 통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레임을 추천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케아의 이다네스 오토만이라고 해서 위로 이렇게 통으로 리프트업 되는 타입인데 저랑 같은 제품은 아마 이제 단종이 됐을 거예요. 제가 샀을 때도 되게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래 칸은 좀 수납을 할 수 있게 해서 계절을 지난 옷이나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을 꼭 넣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타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리프트업 침대들이 디자인이 예쁜 것도 많지 않고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침대 프레임에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라.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침대라는 게 집안에서 차지하는 그 공간이 되게 넓은 가구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은 엄청 막 좋은 제품을 써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래 수납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가구는 진짜 수납과의 싸움이거든요. 어디 물건을 넣을 데가 없어요. 되도록 어떤 가구를 살 때 수납이 항상 같이 딸려있는 제품들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참고하실 게 이 침대 프레임이랑 이 매트리스를 사실 때 반드시 두 개 높이를 좀 더한 길이감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둔 다음에 매트리스를 사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높이가 사실 너무 높을 거라는 거를 예감을 하고 있었는데도 둘 다 이미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했더니 발이 이렇게나 막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제 키가 그래도 한 163은 되는데요. 침대를 앉으려고 하면 발이 붕붕 뜨고요. 이 앞에 끝에 걸터 앉아도 이만큼이나 높습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녀야 돼요.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도 수납함입니다. 얘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잘 산 것 같아. 높고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줄, 두 줄 더 채우고 싶어요. 진짜 레알. 얘의 장점은 첫 번째, 가볍다. 두 번째, 은근 튼튼하다. 세 번째, 속이 훤히 보인다. 네 번째, 물건이 많이 들어간다. 다섯 번째, 크기 대비 너무나 싸다. 여섯 번째, 디자인이 괜찮다. 이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은 조립할 때 약간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약간의 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구를 사야 되는데 이 집에 맞춰서 좀 큰 대형 가구를 사자니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집에 맞춰서 샀는데 이 다음 집에서는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이사할 때 비용도 2배로 들 거고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쓰다가 당근에 싼 가격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고 싶어요. 조금 분리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얘 주 용도를 가방 수납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방이라는 것이 쉐입을 유지해야 되는 가방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부피는 있으니까 어디다 두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쟤가 진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줬어요. 일단 모듈 형태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이를 위까지 쭉 높였는데 잘 안 쓰는 가방을 맨 위칸에 놓고 자주 쓰는 것들 아래칸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집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저 하늘 끝까지 뭐 높이시면 이렇게 옆에 폭이 많이 남으니까 공간 활용해도 되게 좋잖아요. 지금 옆에 박스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 칸에도 지금 다 재로 채우고 싶어요. 아, 그리고 쟤 살 때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투명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 자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저렇게 큰 사이즈인데 색깔이 차가지고 막혀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좀 뚫려있는 게 개방감도 좀 더 생기고 안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다. 다음은 또 제가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종이 책장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인데요. 얘가 무려 4단이에요. 보면 높이도 꽤 됩니다. 섰을 때 163. 요 정도. 저는 책을 막 읽는 편은 아니지만 책 모으는 걸 좋아해요. 또 과거에 제가 열심히 사모았던 그런 책들, 그런 친구들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박스에다가 막 쌓아두고 그랬는데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싫고 살다 보면은 책뿐만 아니라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고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노트 공책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책들을 넣어놓을 공간들이 필요해요. 저희 집에는 이미 다른 책장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예쁜 책들이 좀 꽂혀져 있고 그거 이외에 책상 근처에 바로 두고 쓸만한 책장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 종이 가구가 있더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얘가 처음에 오면 얘도 조립을 해야 됩니다. 싼 것들은 다 셀프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다 하고 나면은 되게 가볍고 뭔가 약간 수상한 이게 책을 버틸 수 있다고 싶은 그런 느낌의 책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얘의 진가는 안에 책을 수납하면서 나타나요. 책을 이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책장 자체가 좀 튼튼해지는 느낌을 준달까? 물론 아래 깃털 같은 무게의 책을 두고 맨 위에 아주 무거운 사전들을 꽂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무게의 책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튼튼해집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나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약간 싼 티가 조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포스터로 이렇게 좀 가려줬습니다. 근데 얘 가격이 진짜 얼마인 줄 아세요?
2, 3만 원이면 삽니다. 만약에 내가 다음 이사를 갈 때 이 정도의 크기의 가구가 이삿짐에 포함되어 가지고 비용이 더 크게 나온다? 사정상 너는 데려갈 수 없어 하는 사정이 되면 종이니까 혹시 버릴 때도 부담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추천템은 스탠드형 다리미예요. 핸디형을 계속 고집하셨던 분들도 스탠드형을 한번 사보는 거를 한번 권장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스타일러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스타일러는 꼭 가지고 싶어요. 제가 옷을 구겨서 입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뭐 여행 갈 때나 이럴 때도 꼭 임시방편으로 옷을 필만한 제품들을 챙겨가거든요. 근데 옷을 스팀해가지고 펴가지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지런히 떨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핸디형 다리미가 봤을 때는 간편한 것 같지만 얘가 물통도 되게 작고요. 좀 큰 걸 사면 손이 되게 무거워져요. 물통 다 쓰면 또 금방 갈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옷을 한번 피는 것 자체가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집 한 구석에 이렇게 든든하게 스탠드형 다리미를 세워놓게 되면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물을 너무 이렇게 안 간다 하면 안에 물때가 찰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통 큰 애로 해가지고 장만을 해놓게 되면 옷 하나 가져와서 그냥 건 다음에 발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탁 다시 탁 해준 다음에 쓱 다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필립스 제품을 지금 쓰고 있지만 꼭 같은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무줄이 이렇게 걸려있죠. 이거는 왜 걸어놨냐면 이 고무줄을 안 넣고 그냥 두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자꾸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노란 고무줄을 갖다가 잔뜩 걸어놨더니 땅이 마찰력이 좀 생기면서 얘가 안 빠져나가요. 혹시 스탠드용 다리미를 샀는데 자꾸 미끄러져서 빠져나간다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방에 간 김에 바로 이어서 행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 이름은 사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왕자 행거라고 해서 당근에서 파는 거를 샀습니다. 행거들을 좀 제대로 사려면 은근 가격이 있어요. 근데 행거가 아닌 다른 가구로 산다, 시스템 옷장 뭐 이런 걸로 산다 라고 하면 진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집에 맞춤으로 내가 옷장들을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겠죠? 그럼 행거가 맞춤인데 아마 제가 지금 당근에서 구매한 이 행거는 다른 행거들에 비하면 실제 판매가는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행거는 어떤 행거냐? 커튼이 달려있는 행거를 강추한다는 소리입니다. 옆에 보면은 저희 남편이 자취할 때부터 쓰고 있던 행거, 이런 애들은 오픈형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옷들,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원래 좀 깨끗하게 옷들을 잘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형을 써도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저같이 처음에는 예쁘게 정리해 놓지만 금세 쪽에 더럽게, 아니 조금 자유분방하게 옷을 넣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급한 일이 좀 자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튼 타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누가 갑자기 놀러와, 내가 열심히 방 정리를 했어. 근데 옷장까지는 정리를 못 하겠어. 뭐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얼른 보이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커튼 하나만 있으면 정말 감쪽 같아요. 커튼 달린 것들 보면은 레일 타입도 있는데 뭐 천장을 뚫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봉으로 된 타입이더라고요. 이사 갈 때도 걱정 없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행거입니다. 만약에 행거를 사신다고 하면 이런 커튼 타입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은 조명 하나 추천드릴 건데요. 조명은 사실 개인 취향도 있고 집 분위기마다 원하시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뭘 딱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하죠. 내가 지금 다가구를 사는데 조명이 웬 추천템이냐.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 또 이렇게 조명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근으로 조명을 팔아야 돼 는 상황을 상상을 해봤을 때 어떤 조명이 마지막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조명이 남겠더라고요. 조명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조명 되게 많이 나와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구입 경로를 당근으로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얘랑 똑같지 않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로 제가 링크를 달아놓긴 했는데 아마 당근에 매물이 꼭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당근에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얘가 기본적으로 코너나 벽 쪽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화장대 옆에다가 이제 간접등식으로 벽을 비추게 하고 있는데, 길쭉한 형태가 모서리 이렇게 비춰주니까 집 전체 분위기를 되게 은은하고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구석이 그냥 놨을 때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두울 때만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집 불 끄고 간접등이나 조명들을 켜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친구입니다. 솔직히 저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구입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조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드는 얘를 또 하나 더 샀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 다음은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조리대입니다. 이것도 집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다가구들은 대부분 조리대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이 공간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탁에서 조리도 하고 다시 치우고 다시 또 식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방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리에 흥미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조리대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구매한 조리대는 좀 앞뒤 사이즈도 되게 넓고 가로도 좀 넓고 주방 사이즈가 좀 된다면 이런 제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앞뒤가 좀 넓은 타입. 앞에는 재료를 두고 이 안쪽은 좀 이렇게 조리도 좀 하고 이러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리대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수납 형태가 가능한 조리대라는 겁니다. 주방 공간이 수납에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때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나중 가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 조리대를 산 김에 조리도 좀 넓게 할 수 있고 아래 수납 공간도 좀 충분하게 활용하자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큼지막한 걸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큰 걸 사니까 후라이팬 같은 것도 넣기도 앞뒤로 공간이 충분하고, 또 저는 금액을 좀 추가해서 이게 문이 달린 애로 샀거든요. 또 이것도 제가 좀 뭐든 감추는 걸 좋아해서 손님이 만약에 놀러 왔다. 근데 아래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숨길 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문만 닫아주면 싹 끝입니다. 상판은 대리석을 빙자한 그런 시트지를 선택을 했고요. 아예 화이트 시트지는 이것저것 얼룩이 생기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형태를 선택했어요. 지금까지도 질리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시트지 위에 장기스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가서는 좀 잘 안 닦이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방수 테이블보 같은 거 덮어버리면 되니까 딱히 부담은 없습니다. 나름 이런 식으로 된 형태의 조리대 중에서는 가성비 있게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화분인데요. 이 화분이 예뻐요, 이 화분이 예뻐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각자 취향이니까 마음껏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당근에서 화분을 구매를 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집이 가구도 어느 정도 좀 생기고 하다 보면 약간 심심해져요. 그럴 때 화분 하나씩 있으면 집 분위기가 진짜 확 살거든요. 당근 보면은 다양한 애들이 뜨는데 운이 좋으면 그 안에서 개성이 되게 잘 담겨져 있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니크한 형태의 화분을 찾는 편이거든요. 당장 오늘 내일 구매할 거 아니더라도 항상 당근에는 이제 화분 알림은 켜놓는 편인데,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넙떡이랑 페페, 이 두 친구를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넙떡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아픈데 그래도 저랑 함께한 지 한 1년 동안은 되게 건강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화분을 키웠다 하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금방. 근데 이게 화분 키울 때 또 중요한 게 통풍이더라고요. 통풍이라는 게 흙 아래 이렇게 똥꼬 쪽 있잖아요. 물 빠지는 구멍. 그 구멍이랑 흙이랑 이렇게 통풍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화분 받침대 위에 이렇게 두니까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얘가 나중에는 과습이 와서 죽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과습인지도 몰랐어요. 저처럼 아래 돌 같은 걸 이렇게 두고 그 위에 화분 올려두면은 조금 환기가 돼가지고 식물을 평소에 잘 죽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화분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사진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품목은 스피커입니다. 하만카돈 루나라는 제품이고요. 약간 쿨하고 밝은 컬러의 패브릭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스피커는 아니지만 집에 큰 스피커는 두기 좀 부담스럽고 적당한 가격에 성능이 괜찮은 스피커를 찾고 있다 라고 하면 추천드릴게요. 일단 음질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물건을 살 때 못 버리는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가성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무조건 깔고 가요. 이 친구는요, 어느 공간에 데려가도 공간을 조금 차분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볼수록 더 그렇게 느껴요. 이제 사심으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가구에서 신혼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템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또 저희가 곧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가게 되는데 휴양지 추천템들, 여행 가려고 사놨던 물건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유용하게 썼던 것들, 멕시코 좋은 숙소들, 그리고 갔던 여행지, 그런 컨텐츠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같은 거 경험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빈티지 카메라고 뭐고 이렇게 좀 거쳐왔는데 그런 친구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